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5, 폭발 및 방폭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장판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및 방폭 설비의 장판지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잘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폭발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폭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폭발이 일어나는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을 가지고 폭발 피해, 그다음에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의 폭발 피해 예측,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플로우가 쭉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대책들은 일단 예방, 이렇게 예방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소방은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는 뭐요? 방화, 예, 폭발에 대해서 어떤 방화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폭발은 크게 일단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로 나눠집니다. 자, 물리적 폭발은 급격한 상변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급격한 상변화, 예, 급격한 상변화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소방기술사에서 상평형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상평형도. 자, 소방기술사에서 상평형도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고체, 액체, 기체가 바뀌는지,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고체, 액체, 기체가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게 상평형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이산화탄소의 상평형도와 그다음 물의 상평형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한번 나왔던 적도 있고, 이 상평형도는 폭발에서도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자, 급격하게 액체에서 급격하게 기체로 바뀌는 것, 그럼 어떤 부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는 수증기 폭발입니다. 수증기 폭발, 전기 폭발, 수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고열물, 굉장히 높은 고체의 어떤 금속 물질과 물이 만났을 때 뭐예요? 수증기가 되면서 1700배로 부피가 팽창하면서, 예, 폭발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예, 수증기 폭발, 전기 폭발이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쭉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뭐요? B점이 내려가서 일어나는 폭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BLEV, 예, 비등 액체, 예, 전기 폭발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요것은 열 이동형, 열이 이동하는 거죠. 열 이동형은 뭐요? 온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예, 평형 파탄형. 파탄형은 뭐요?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일어나는 급격한 상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든 소방기술사에서 상평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평형도가 수계 쪽에서도 가스계 쪽에서도 좀 중요했다. 그리고 뭐요? 여기서도 물리적 폭발에서 급격한 상변화에 대한 폭발도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상평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폭발입니다. 여기는 착화 파괴입니다. 착화 파괴형. 그 다음에 누설 착화형입니다. 누설 착화형. 그 다음에 자연 발화형. 그 다음에 반응 폭주형. 예, 이렇게 나눠지죠. 자, 착화 파괴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콘루프 탱크, 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유류가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화염에 유면에 화염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증기를 증발시키고, 유증기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고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뭐요? 폭발하는 거. 이것을 뭐요? 착화 파괴형입니다. 그리고 누설 착화형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LNG가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뭐요? 여러 가지 어떤 가스가
누설이 돼요. 가설이 누설이 되어 전기운이 형성이 되고, 그게 뭐요? 여기에 산소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설 착화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형,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발. 그 다음에 반응 폭주형, 이런 부분들인데, 반응 폭주형은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냐면 어떤 공장에서의 어떤 제품을 만들 때의 수율,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의 어떤 그런 어떤 공급률은 뭐요? 열을 높이면 높일수록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 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만 무한정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 뭐요? 방열 설비를 만들죠. 자, 여기서 방열 설비는 뭐요? 냉각 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냉각 설비. 자, 그러면 자, 방열 설비는 그대로인데 원래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료의 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게 뭐요? 온도가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하는 거. 그리고 열은 그대로인데 방열이 부실해서 열이 계속 축적되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 폭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반응 폭주는 뭐예요? 발열과 방열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는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높이면 높일수록 위험해지죠. 그 상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재료 이상이나 아니면 계속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수율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방열은 그대로인데 이상적인 어떤 온도로 상승하면서 폭발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열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방열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열이지만 이 열이 축적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뭐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반응 폭주는 발열과 방열 관점에서 조금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 폭발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뭐요? 자, 가스 폭발, 가스를 의한 어떤 폭발, 분진 폭발에서 배우는데, 분진 폭발은 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 폭발하고 분진 폭발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가스 폭발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낮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높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분진 폭발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높습니다만은 한번 폭발을 하면 폭발 에너지와 방출 열량은 가스 폭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또 2차 폭발, 3차 폭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폭발이 일어나는 에너지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폭발이 일단 일어나면 분진 폭발이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폭발 피해 예측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겠고, 폭발 피해 예측은, 폭발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화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잡고 있는 게 있죠. 화재가 어떤 그 크기가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어떤 그 화재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어떤 표준화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목재를 가지고 화재를 판단합니다. 기본을 잡죠. 근데 여기서는 폭발은 뭐요? TNT를 기준으로 합니다. TN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폭발 아니고 화재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게 있죠. 지구온난화 지수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지수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64%가 CO2잖아요. 그 CO2가 기본으로 가지고 나머지 물질들이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지구온난화 지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그 피해가 얼마만큼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때는 뭐예요? 비교되는 대상인데, 그 비교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놈들이 보통 그렇더라. 폭발에서는 뭐가요? TNT가 기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TN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폭발력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요? TNT 당량이라고 합니다. TNT 당량. 자, TNT 당량이 구해지면 환산거리를 구하죠. 환산거리. 자, 폭발은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멀어지면 폭발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거리가 얼마 정도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뭐요? 분석해 보는 게 환산거리입니다. 결국은 폭발 피해 예측은 얼마만큼 그것이 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그리고 그 강도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시하는 게 폭발 피해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책은 잘 보시면 자, 대책은 뭐요?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저망원입니다. 자, 저망원 관점에서 뭐요? 폭발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가는 게 뭐요? 방폭설비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시험은 그리고 불활성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가연물들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물질, 그 불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불활성화는 이제껏 한 2번 나왔습니다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폭설비는 뭐 한 2번, 3번 시험 칠 때마다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제어. 자, 제어는 뭐예요? 폭발 배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폭발 배출. 어떤 용기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이별이 될 때 내부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죠.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뭐요? 안전 밸브가 있어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이 되면 방출을 하죠. 그것보다 더 높은 이별이 되면 뭐 이게 견디지 못하고 폭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됐을 때 배출시켜 가지고 안전성을 가져가는 거. 그것이 이제 폭발 배출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한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 제어입니다. 폭발 제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용기에 어떤 위험 물질이 있다. 내부에 온도계와 압력계를 두고 이것을 뭐요? 제어반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소화약제를 연결해서 이렇게 헤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외부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기면 온도와 압력이 올라갈 거고 상승할 거고 그 온도계나 압력계를 감지해서 제어반의 신호를 줘서 뭐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 제어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방화 쪽은 이제 뭐 방화벽도 있습니다만은 화염 방지기입니다. 뭐냐면은 배관을 타고 쭉 갑니다. 배관을 타고 가면 어떤 종착점이 있죠. 거기는 어떤 뭐요? 큰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유효물입니다. 유효물. 가연성 유효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착화가 됐어요. 착화가 되면서 이 착화된 부분들이 쭉 진행하다가 뭐요? 착화된 부분이 쭉 진행하다가 선행파가 있는데 그 선행파도 그 뒤에 후면파가 더 빨라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요? 폭연이 진행되다가 중첩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뭐요? 폭격으로 이어지죠. 폭발로 이어지죠.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화염이 뭐요? 굉장히 많은 가연성 가스가 있는 용기까지 온다고 그러면 그 폭발력은 대단히 커지겠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 화염을 소염해 줄 수 있는 소염 소자 그리고 여기 압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계판, 보강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화염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화염을 소염시키기도 하고 압력을 줄이기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염 방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건데 제가 이렇게 폭발 및 방폭 설비를 이렇게 장판지처럼 구성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자, 폭발 및 방폭 설비에서 화재의 실제, 화재의 적용, 화재의 실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폭발했다. 그러면 그런 폭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인들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물리적 폭발은 이렇게 끌고 와서 이 분야로 대책을 세워가면 됩니다. 화학적 폭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대책을 세워가면 됩니다. 자, 가스 폭발이든 분진 위험 폭발이든 이런 식으로 표준화 시켜서 여러분들 끌고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발 및 방폭 설비의 장판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장판지는 한마디로 공부 방법이다. 자, 제가 지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전체 폭발 및 방폭 설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많이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이야기했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강의를 1년, 2년 듣고 나면 1년부터 2년 정도 듣고 나면 서브노트를 만들 거고 서브노트를 만들고 나면 일반적으로 암기 카드를 만들 거예요. 자, 암기 카드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 장판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100페이지다 그러면
이 암기 카드는 뭐요? 20페이지로. 자, 그리고 뭐요? 장판지는 뭐요? 한 페이지로 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페이지를 한 장에서 뭐요? 여러분들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뭐요? 연결, 네트워킹을 다 이런 부분들이 뭐요? 네트워킹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네트워킹으로. 그 네트워킹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 가스 폭발, 분진 폭발, 물질 폭발, 화학적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뭐요? 새롭게 응용이 돼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뽑아내는 그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없을 수도 있고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이 탄탄한 기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일단은 폭발 및 방폭 설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처음에는 잡고,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를 하게 되겠죠.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 가셔야 되고, 처음에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요? 제가 따라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문제 분석입니다. 자, 대분류비를 보시면 폭발 및 방폭 설비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3%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스 및 폭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더 뭐예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 있는 폭발의 강의들은 한 20문항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면 그냥 소방기술사에서는 그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 외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고, 해야 될 거는 많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문제 분석 소분류별입니다. 소분류별은 자, 폭발 및 방폭 설비는 이렇게 되죠. 연소와 폭발이 되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부분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뭐냐면 폭연에서 폭격으로의 전이 조건과 전이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폭발 분류에서는 블레위, 비등 액체 전기 폭발, 그 다음에 UVC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전기 폭발 이런 부분 나왔죠. 여기서 폭발. 그래서 폭발 제 형태별로 분류를 하라.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블레비와 UVC를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런 부분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화재와 폭발에 대해서는 한 5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분진 폭발에서 한 6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 화재는 최소 발화 에너지가 낮다, 위험하다. 분진 폭발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높다, 덜 위험하다. 그렇지만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진 폭발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2차 폭발, 3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 피해 예측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책입니다. 대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뭐예요? 방폭설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죠. 자, 이 대책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35%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방폭이 뭐예요? 거의 25%, 거의 30% 가깝게 나왔던 부분들이 방폭설입니다. 방폭만 잡으면 한 3분의 1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한 3번 시험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실제 및 기타에서 많이 나왔다. 폭발은 어디서 시사적인 부분들이,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폭발이 일어났다, 어디 분진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다 공부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기본적인 부분들 아까 그 큰 그림 여기에 큰 그림에 넣어서 뭐요? 실제에 대한 부분을 써내려가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요?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기본 원리가 탄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연하죠. 응용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이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소분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폭발 및 방폭 설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